안녕하세요. 12월 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백율입니다. 윤동현입니다. 네, 최근 민식이법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아이들 안전 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은 어떨지 스쿨버스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면서 이 시간 출발해봤습니다. 영상 보니까 이 미국 내 교통은 철저히 아이들 중심이네요. 맞습니다. 보셨듯이 스쿨버스 자체가 굉장히 외관으로도 단단해 보였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요, 스쿨버스가 길가에 정차를 하면 왕복 차선 포함해서 모든 차량이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1년, 그리고 벌금은 $1,000, 우리 돈으로 약 120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아이들이 내리는 경우에는요, 이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의 모든 차들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요. 안전이 확인된 이후에 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범칙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이 사뭇 다릅니다. 앞에 스쿨버스가 멈춰 있으면 뒤쪽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하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답답해서 추월해서 옆을 쌩하고 지나가는 게 사실 씁쓸하게도 현실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이 스쿨버스에 대한 시선까지 바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고요. 네, 그럼 목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오늘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문자 참여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샵 2353번으로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노래나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 멀리 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겨울이 되면 제주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실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겨울방어인데요. 이 방어가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맛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그 맛의 정점을 알려주는 축제가 제주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펼쳐진 방어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방어축제 재밌으니까요. 자주 많이 놀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셔가지고 또 축제 함께 하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축제 놀러 오세요. 재밌어요. 모슬포 바다의 반가운 손님 방어가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방어의 넉넉한 크기만큼 인심과 인정이 넘치는 최남단 방어축제에서 그 매력을 느껴봅니다. 제주에 맞는 방어 왔어! 날씨가 추우면 추워질수록 맛이 들기 시작하는 제주 방어. 방어 맛에 한 번, 재미에 두 번 반하는 최남단 방어축제가 올해로 19번째를 맞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그 별미를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슬포항에 모였는데요. 자, 오늘 이곳 방어축제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어요? 이 모슬포항이 저는 이야기로만 듣고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남을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왜 이제 왔나 해가지고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고 방어도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방어가 먹고 싶어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커서 좀 일단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일단 오늘 날씨도 좋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나로 말할 것. 이 제주 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회유하는데요. 바람이 모질고 물살이 센 바다를 헤엄치는 제주 겨울의 진계. 방어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최남단 방어축제가 어떠한 취지와 의미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지 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해역에서 먹이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어장이. 그래서 그 먹이를 먹고 자란 방어들이 우리 어민들을 딱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어서 이렇게 널리 관광객들한테 알리고자 이렇게 이 축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축제의 깜짝 이벤트, 바로 경매 이벤트인데요. 싱싱한 방어 모습 드러내자마자 불티나는 경매가 시작됩니다. 긴장감이 오가면서 눈치 싸움 역시 치열해지죠. 자, 10,000원 없어요? 10,000원? 만원! 13,000원 좋아요. 5, 4, 3, 2만원! 2만원 나왔어요, 2만원. 저렴한 가격에 방어와 조우, 재미와 이득을 쏠쏠하게 챙겨가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가로 한 4, 5만 원대 선인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25,000원이요. 야, 딱 반값에 됐어요. 네, 오늘 좋은 추억거리 만들기 위해서 방어에 경매 참여했고요. 집에 가서 맛있게 이 방어를 먹겠습니다. 축제장 한켠에선 또 하나의 제주 진미, 소라잡기가 한창입니다. 어머, 소라잡기가 이렇게 로맨틱했던가요? 특별한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소라잡기. 잡은 소라는 그 자리에서 구워서 너 한 입, 나 한 입 맛있게 즐겨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잘 구우셨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맛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아유, 꼬독꼬독하게 지금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마한 여기 하나의 체험에 저희들도 동심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 방어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 이곳은 릴락시 체험장인데요. 눈빛은 날카롭게, 손은 재빠르게 움직여 방어잡이 성공. 엄청난 힘 자랑하는 방어에 맞서 가족들이 함께 낚시에 몰입하는데요. 이 순간을 그냥 둘 순 없죠. 방어가 물속에서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어떤 뭐 짜릿한 그런 맛을 좀 표현한다면? 굿! 예, 모슬포 굿! 짱입니다, 짱. 생각보다 되게 방어가 막 무겁고 힘이 세가지고 들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 올려주셔가지고 손맛 느껴보니까 좋네요, 되게. 방어 축제의 묘미는 뭐니 해도 이거 아닐까요? 바로 맨손으로 방어 잡기. 이날만을 기다렸다. 오늘의 선수들 입장하십니다. 멀리서 놀러 왔는데 오늘 여기 있는 방어 제가 다 잡고 가도록 할게요. 방어 3마리만 잡아서 2마리 회먹고 한 마리는 구워 먹어서 구워 먹겠습니다. 화이팅! 방어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드디어 시작된 맨손으로 방어 잡기. 날렵한 동작으로 쉽게 잡히지 않는 방어. 모두들 전력을 다해 방어를 잡는데요. 정종우 리포터도 도전.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방어를 잡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천하장사 방어를 잡으니 기분 업, 에너지 업. 잡은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절로 흥이 나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야, 엄청 커. 엄청 큰 거 잡았습니다. 네. 오늘 몇 마리 잡았어요? 2마리 잡았습니다. 2마리. 한 마리는 엄청 큰데 보니까 나머지 한 마리 어디 있어요? 나머지 한 마리는 저쪽. 우와! 온몸을 다 던지고 잡았습니다. 이게 땀이에요, 물이에요? 이거 땀입니다. 팬츠까지 다 젖었어요. 바스까지 다 젖었어요. 야, 오늘 이 방어 2마리 잡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조금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가족들과 저희가 이제 회를 떠먹을 예정입니다. 가족 다 같이 즐기면서 촬영도 하면서 왜 이래. 가족들과 다 같이 함께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잡은 방어는 바로 회로 떠서 먹어야 제맛이죠.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도 좋은 방어.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 고혈압, 동맥경화, 노화 예방 효과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쫄깃하고 너무 식감이 좋고 담백하고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오늘 방어잡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잡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방어를 먹으면은 피부에도 좋고 미모 그리고 아름다움 각국이 아주 좋아가지고 같이 한번 먹고 싶어요. 놀러 와가지고. 모슬포항의 운치까지 더해진 방어 축제에 모두가 흠뻑 취합니다. 싱싱한 방어 맛과 재미 가득한 체험들. 그 안에 묻어나는 모슬포 사람들의 진솔함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방어 축제에서 방어도 드시고 방어 잡는 색다른 이제 체험도 해보시고 그래도 젊은 분이랑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잘 얻어먹고 아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습니다. 스트레스 풀러 축제 오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힐링하고 갑니다. 청정바다의 맛과 멋을 가득 품었습니다. 제주의 대표 축제를 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1의 수산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최남단 방어축제. 축제와 함께 겨울 생선의 왕 방어의 귀환을 화려하게 알렸는데요. 맛과 영양 가득한 방어. 올겨울 많이 사랑해주세요.
겨울심이 방어 먹으러 오세요. 네, 제주에서 열린 방어 축제 현장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방어는 클수록 더 맛있다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대방어라고 하는 무게가 8kg 이상 나가는 것들을 상품으로 친다고 하네요. 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방어, 그러니까 지방이 풍부할수록 맛있는 방어로 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대방어는요. 네. 이게 참치하고도 비슷한 맛이 난다고도 맞아요. 하고요. 또 보니까 소고기 맛도 이 맞습니다. 부위별로 비슷한 게 있다고 합니다. 좀 빨간 게 참치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대방어가 많이 안 잡혔다고 하고요. 조금 작은 크기의 중방어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이 겨울철 방어의 고소한 맛을 기다린 마니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네요. 그래도 중방어는 또 중방어 나름의 식감과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뭐 편견을 가지거나 방어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도 앞에 뭐 중방어든 대방어든 있기만 하면 서로 좀 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방어를 하면서 혼자 다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역시 아재 개그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에서 방어 축제 현장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렇게 겨울이 왔다는 게 실감난 소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는데 달력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벌써 대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설이란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추워지는데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있는 남부 지역은 좀 따뜻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적 따뜻하면서 월동 준비에 부담이 덜한 편인데 강원도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운 지역 중에서도 거의 최고로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추위가 반가운 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강원도에서 만나보시죠. 화려했던 단풍잎은 모두 떨어지고 어느새 코끝 시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문턱인 입동도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영하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영하 10도에서 15도 사이? 여기 더 추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매불망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데요. 하얗게 쌓인 눈, 꽁꽁한 얼음과 함께 겨울을 달리는 분주한 움직임. 추위야 반갑다, 겨울아 반갑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스키장인데요.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밤낮 없이 분주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 마치 설탕을 뿌려놓은 듯 보드라운 눈이 내립니다. 어디선가 겨울공주 엘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진짜 눈이 이렇게 온다면 대설주의보 내리겠는데요. 3일에서 4일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슬로프 하나 정도의 제설을 할 수 있는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일한다는 거 하고 좀 추운 날씨 일한다는 게 제일 힘든 거고요. 드넓은 스키장을 하얀 눈으로 채우기 위해 전날 밤부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중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야 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밤새 수시로 점검합니다. 눈을 만드는 일은 아침까지 이어지는데요. 눈만 만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설기에서 뿜어낸 눈을 몰고 달리는 차량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눈을 만들고 나서 스키를 탈 수 있게 평탄 작업하는 겁니다. 제설기는 눈을 뿌리고 정설 차량은 눈을 골고루 펴면서 슬로프는 하얗게 물들어갑니다.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일일이 삽으로 펴줍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개장을 앞두고 스키 대여소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망가진 장비는 없는지, 사이즈는 다양한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스키를 빌리는 손님인 양 직접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는데요. 손님들이 오시면 이 부츠를 꺼내서 스키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즈를 맞춰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지런히 서서 본격적인 시즌을 기다리는 장비들. 스키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면 망가지기 마련. 추운 날씨에 눈 위를 달리다 보면 부러지고 부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망가진 장비들을 일일이 점검합니다. 작년에 망가졌던 장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고쳐서 다시 나갈 수 있게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위와 싸워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 겨울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겠죠. 하얀 눈이를 쌩쌩 신나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곳 화천. 평소에는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이곳이 겨울만 되면 새롭게 변신을 한다는데요. 괜히 두근두근. 혹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밀 시설 같은데 아니에요? 썰렁한 분위기까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봤더니 이게 다 뭐예요? 대형 얼음들만 가득하네요. 총 길이가 100m 되고요. 폭이 19m 됩니다. 산속의 터널을 뚫은 거고요. 1900평방미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 넓은 터널 속으로 밤이 되자 대형 트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수상하다 했어. 이 트럭 역시 얼음만 가득 싣고 들어왔는데요. 심지어 낮에는 녹을까 봐 밤에 갖고 오는 용의 주도함까지. 행여나 깨질세라 조심조심 옮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얼음인가 봐요. 지금 얼음을 어디서 싣고 오신 거예요? 성남이요. 거기 얼음 공장이 큰 게 있는 거예요? 예, 무지하게 커요. 처음에는 바닥을 깔고 하기 때문에 얼음이 금방 소비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조각을 하면서 올리니까 빨리 소비가 안 되죠. 얼음을 몇 개 싣고 있었어요? 108개요. 108장. 네, 요 장수로 108장이죠.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한 15톤 이상 났죠. 15톤. 터널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얼음들. 얼음 한 개당 무려 130kg이 나간다고 하니 엄청난데요. 크고 무겁고 차갑기까지 한 얼음 운반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네요. 지게차를 이용해 조심조심. 4일 들어오는데 20대. 미리 준비하는 얼음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많아요? 6시 반, 저녁 6시 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낮에는 좀 얼음이 좀 녹는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어갖고 밤으로 운송이 되죠. 애지중지스러운 얼음이 녹을세라 야간 작업도 불사하는 이유.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멋진 조각으로 변신하게 될 얼음이기 때문입니다. 얼음아, 너만 무사할 수 있다면 좀 추워도 괜찮아. 야, 내가 영하 10도인데 안 추워요? 아우, 그냥은 더워요. 얼어. 여기 영하 10도야, 10도. 냉장고 안에 들어오신 기분이시겠네요. 아유, 냉장보다 더해지, 여기가. 아유, 여기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안 추세요? 추워요. 봐봐요, 손이 곱아요. 특히 이곳은 대피소로 판 땅속 터널.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지열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하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도록 차갑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냉동기를 돌려놓고요. 아침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냉동기를 껐다가 다시 밤 9시만 되면은 다시 냉동기를 돌려서 영하 13도 이하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지열이 많기 때문에 온도 유지하기는 더 힘듭니다. 냉동기 가동을 안 하면은 영상 18도 정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냉동기를 많이 돌려가지고 온도를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지열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동안 한 열흘 정도를 먼저 냉동기 가동을 해가지고 지열을 잡고 그 다음에 얼음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얼음의 양은 총 8,700장. 8,000장은 투명한 얼음 그대로, 700장은 색깔이 들어간 얼음을 이용해 조각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얼음이 사용되는데요. 마치 집을 짓는 벽돌과 다르지 않네요. 이제 곧 다양한 모양의 작품으로 탄생될 얼음들. 하얼빈 빙등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각가들이 들어와가지고 11월 25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21일 날 오픈을 예정으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명 조각가들이 참여해 한국의 멋진 건축물과 임금님 행차, 중국 삼국지의 적벽대전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 얼음 광장. 무지하게 이쁘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니에요.
대목에서 이거 먹을 분도 없어요. 첫눈의 설렘과 함께 찾아온 겨울. 낮은 기온, 차가운 바람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춥지만 즐거운 계절입니다. 춥다고 실내에만 있기에는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차가운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낸 겨울 왕국.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시작된 스키 시즌. 하얀 설원을 마음껏 달리며 질주 본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불빛과 얼음이 만들어낸 휘황찬란한 얼음 조각까지. 설원의 짜릿함과 빙등의 화려함. 추워도 좋다. 추워서 더 좋다. 네, 보기만 해도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로 네. 정말 추운 얼음이었는데 축제에 사용되는 얼음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잘 모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영상으로 나왔던 하천 산천어 축제,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는 가장 큰 묘미, 백미 자체가 이제 얼음 위에서 하는 낚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빙어 기본적으로 낚시.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낚시하려면 날씨 좀 추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얼음이 얼어하니까 추워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화천군의 최저 기온이 영하 8도였고요. 최고 기온이 영상 2도밖에 안 돼서 축제 준비하기엔 최적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최저 기온이 영하 8도다.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이 축제를 오히려 즐기시는 분들이 오히려 추위를 만끽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표정에서도 밝은 모습이 드러났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겨울은 이 시점에서 어떤지 좀 궁금해져서 보내주신 문자 사진 사연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 사연은요. 12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년 동안 먹을 생강으로 차랑 평강을 만드는 중입니다. 힘이 드는데요. 만들어진 평강이 달콤하고 바삭한 게 맛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생강이 참 목의 기관지에 참 좋다고 해서 저희 같이 말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참 많이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강이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강을 저며서 설탕을 묻힌 게 이제 평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특히나 이 날씨에 가장 또 걸맞은 주전부리가 되지 않을까 차와 함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9475번님. 오늘 친구가 점심에 아주 맛있는 짬뽕집이 있다 해서 갔는데요. 국물도 진하고 아주 나이스, 좋았답니다 하셨어요. 네, 추운 겨울엔 뜨끈한 국물이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이 빨간 국물이 참 입맛을 돌게 하네요. 네, 짬뽕을 이제 원샷 한다고 하거나 완뽕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요즘 같은 날씨는 정말 완뽕하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네. 자, 많이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7419님도 음식을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과메기 올려서 저녁 한 상 차렸습니다. 먹고 와. 힘내자, 사랑해 하셨습니다. 네, 역시 겨울 별미 과메기까지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네. 뭐 오히려 겨울을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과메기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분 사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2353번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샵 2353번으로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사연과 사진 듣고 싶은 노래까지 받고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주고 싶은 집안과 옷차림. 여기에 살림정리 노하우까지. 오늘은 월동 준비 같이 해볼까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면서 수은주가 하루가 다르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눈 오고 얼음 얼고 춥다 추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한겨울을 앞두고 주부들의 고민도 늘어만 갑니다. 집안도 따뜻하게, 우리 가족 옷차림도 따뜻하게 월동 준비를 해야 될 때죠.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거실도 따뜻하고 멋지게 바꾸고 싶고 옷도 따뜻하고 이쁜 옷도 사고 싶은데 올 겨울 패션 트렌드, 인테리어 트렌드가 궁금해요. 똑주부 알려주세요. 아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차근차근 배우면 되죠. 준비되셨으면 가볼까요?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계룡씨를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에 오면 그 찬바람 불 때 주부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준다고 해서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백대현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똑똑한 월동 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꿀팁 알아볼까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중문을 설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중문은 난방비를 절감하고 미세먼지 차단, 현관과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집집마다 이 중문 형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가 중문인 건 맞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동주택에서 소음 문제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추운 외풍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문을 요즘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이죠. 선호하기는 하지만 요 내 집 아니에요. 아이 전셋집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문 척하니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비슷한 느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알고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물론이죠.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두꺼운 천과 압축봉을 이용해서 중문용 커튼을 만드는 거죠. 문을 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느질 실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커튼을 만들려고 하는 이 원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끝에 올을 하나 이렇게 풀어주세요. 혹시 얘가 실이 되는 건가요? 네. 어머, 네. 바느질하는 데다가 활용을 하시면 바느질 솜씨가 아주 별로여도 전혀 표가 나지가 않아요. 어머, 이거야말로 정말 꿀팁이네. 그쵸? 바느질 실력이 없어도 깜짝까지 속일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올을 풀어서 바느질 준비를 해주세요. 1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접어주시고 거기를 그냥 듬성듬성 네.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원단 색깔과 실의 색깔이 똑같아서 바느질이 조금 엉성해도 표가 나지 않죠. 자, 이제 압축봉을 커튼에 끼워서 벽에 튼튼하게 고정하고 설치하면 끝. 어떠세요?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렇게 우리 중문 효과를 낼 수 있는 커튼을 셀프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중문 효과 낼 수 있는 커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막 커튼이라고 하는 것도 방안 효과가 뛰어나죠. 네네. 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라고 해서 느낌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단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커튼과 함께 이중으로 설치하면 방안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여름철에는 자외선을 막아줘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겨울철에는 벌집 모양으로 재직된 원단이 방풍과 단열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번엔 간단하면서도 멋스러운 겨울 소품 만들어보죠. 바람 드나드는 곳에 그냥 커튼까지 달고 나니까 한결 더 푸근해진 느낌이 나는데 이번엔 또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은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소품 하나 만들어서 겨울 분위기에 정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그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준비했죠. 마음에 드는 무늬의 원단을 골라서 깔고 캔버스를 올려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이제 천을 접어서 내 귀퉁이를 고정시키면 되는데요. 접착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앞쪽만으로도 간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짜자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분명히 자투리 천이었는데 명화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쉽게 얼마의 시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벽에 걸어보고 싶은데요. 그쵸. 그럼 우리 한번 걸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소품 액자 완성. 허전한 벽이나 창가를 꾸며주는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네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패션 아울렛입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복이 가득한데요. 따뜻하고 가볍고 뭐까지 챙길 수 있다면 좋겠죠? 2019 겨울 방한복 트렌드 알아볼까요? 올겨울 방한복 트렌드는 활동성을 강조한 쇼패딩입니다. 블랙, 그레이 등의 무채색과 함께 기존 패딩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올리브, 핑크, 아이보리 등의 다양한 색상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용성이 뛰어난 베스트 스타일의 패딩도 꾸준한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플리시 재킷도 유행입니다.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가공하여 양털처럼 만든 보온 소재의 의복으로서 과거에는 실내복 또는 내피 역할이 주된 용도였다면 요즘은 겉옷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패딩 또 한쪽은 플리스 소재로 만든 양면 재킷도 인기라는데요. 플리스는 열 전도율이 낮은 공기가 사이사이에 머물 수 있는 구조로 보온성이 높은 소재라고 합니다. 늦은 밤 똑주부에게 다시 찾아온 고민 상담, 바로 겨울옷 정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SOS 요청이었는데요. 함께 풀어볼까요? 어머 세상에, 지난번에 그렇게 일러드렸는데 철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나? 아휴, 안 되겠네요. 다시 전문가 선생님을 불러야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네, 부르셨나요? 제가 그거는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살림 전문가 이시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겨울 옷 정리 방법 알려주세요. 날씨 추워지면서 두툼한 옷들 나오고 금세 옷장이 아니 그냥 꽉 차니 이 모양이 돼요. 네. 너무 많이 넣어주셔서 그런데요. 이런 공간에는 70%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옷걸이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주셔야 깔끔하게 더 많이 잘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패딩을 굳이 입지 않는데 다 걸어주실 필요가 없고요. 입는 패딩만 한 2개 정도 걸어주신 다음에 입지 않는 패딩을 리빙박스에 넣어서 여유 공간에 넣어주셨다가 입을 때 꺼내서 입으시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정리해볼까요? 옷걸이는 한 방향으로 걸고 색상과 종류가 비슷한 옷끼리 걸어주면 더 좋습니다.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겨울옷은 바로 패딩이죠. 스키복처럼 평소에 잘 입지 않은 패딩은 착착착 접어서 정리함에 세로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놓으니까요. 한눈에 어떤 패딩인지 어떤 옷인지 눈에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옷은요. 꼭 세로 수납하셔야 많이 들어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됩니다. 어머, 그동안에 이거 끄집어내느라고 다시 다 꺼냈어야 됐거든요. 네. 겨울옷 정리 꿀팁 하나 더. 패딩은 모자를 접어 넣어서 걸고요. 롱패딩은 반으로 접어서 바지걸이에 걸어주면 좋다네요. 네,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후드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나왔네요. 네. 어떻게 접어요? 정말 예쁘게 그냥 착착 접히나.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간편하게 접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 옆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고 팔은 옆면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제 모자 아래 부분을 접어서 돌돌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모자 안으로 쏙 말아 넣어주면 끝! 이게 웬일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네. 어머, 이 짐이 됐어요? 네. 어머, 가뿐하지 뭐야.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카프는 투명 서류 처리나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투명한 파일 안에 하나씩 접어놓으면 찾기도 정말 쉽겠죠. 그냥 접어서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요거 똑똑한 방법이네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중문도 만들고 올겨울 트렌드도 챙기고 두꺼운 겨울옷도 간편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추위는 녹여주고 멋은 살려주는 똑똑한 월동 준비. 얼른 한번 해보세요. 낮에도 밤에도 경남의 모든 순간.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목뼈와 신경 사이에 종이장보다 얇은 인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인대의 이름이 후종인대이고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뼈로 변하는 것이 바로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문제는 인대가 두꺼워질수록 신경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염색체상의 여러 유전자 변이를 유력한 발병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서양인에게는 거의 없고 동양인에게서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유병률은 약 5.7%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잡으면 약 280만 명 정도의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가 있는 셈이죠. 이러한 유전적 요인에 여러 가지 환경적, 퇴행적 인자들이 겹치면서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예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리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진행되면 목 뒤통증, 어깨 승모근 통증, 견갑골 근육 주위통 등의 일반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초기에는 다른 척추병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병의 말기로 진행하면서 신경이 압박되면서 손가락 마비, 오행장애, 감각장애 등의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과 동일한 전조 증상이 있긴 하지만 다른 목 디스크 병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MRI 및 CT 검사 모두를 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경미한 경우는
통증 및 저림을 없애는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의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압박이 심해지므로 결국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유전적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환경적 요인, 즉 힘든 노동일, 좋지 않은 자세, 당뇨, 비만 등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일을 할 때는 자주 쉬시고 나쁜 자세를 고치고 당뇨 및 비만 예방 혹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나쁜 자세는 바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자 생활을 해야 하고 바닥에 눕지 말고 침대 생활을 해야 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수술을 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겁부터 먹지 마시고 목과 어깨 주변에 통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척추 건강해 보이실 겁니다. 네, 오늘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는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후종인대가 말만 들으면 좀 생소한 부위일 텐데 목에 있는 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인대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골화증이라고 하는데요. 후종인대 골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목 관리를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자세도 중요한데 스마트폰 많이 보시고 또 회사원분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 화면 보느라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앞쪽으로 쭉 내미는데 이게 목에 굉장한 좀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어깨와 목을 좀 펴고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2월 5일 목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이 함께하는 지금 시각이 7시 8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내내 눈이나 얼음이나 월동 준비처럼 추운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반대 이야기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목화솜 이야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창 목화솜 수확이 한창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우리 지역 함양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몽실몽실 보송보송 솜눈입니다. 솜눈. 눈이 내리던 날 포근한 겨울을 선사하는 순백의 가치 목화도 좋다. 이 목화 왜 저래? 전국 곳곳에서 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함양 계평마을에도 흰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다. 목화밭입니다. 목화. 함양 목화가 이제 전국에서도 함양 목화가 말아줍니다. 때마침 그 귀하디 귀한 목화솜 수확이 한창. 일행이죠. 함양에서 목화 재배만 무려 40년째 이어오고 있다는데 계평 목화밭이 이 햇볕이 쫙 들고 배수가 좋아요. 그래가 목화가 잘 됩니다. 이게. 매년 봄에 씨를 뿌리면 찬바람 부는 늦가을부터 새하얀 솜꽃을 터뜨린다는 목화. 가지째 따른 일반 작물과 달리 목화는 솜뭉치만 쏙쏙 빼낸다. 쏙 빼는 건데 안 빠지는 건 또 안 빠져도 그래도 안 빠질 때까지 쏙 뺍대리 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솜사탕을 떼어내듯 수확한 목화솜은 1년에 약 4톤가량. 영원히 씨앗이 있지. 이게 열매네 열매. 이 목화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문희점 선생님이 부뚜껑에 가져온 목화 씨앗. 씨앗은 이제 기름 짜는 데로도 보내고 또 내년에 심으려고 또 이제 이 씨앗으로도 종자용으로도 쓰고. 비록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때는 집집마다 목화밭을 일궜을 만큼 흔한 농사이자 필수 작물이었다. 그때는 손님들 아니면 이불이 없었는데 그러면. 실장기가 뭔가 나한테 목화솜 해야가 한두 채는 목화솜을 해간다고. 이불하고 이제 우리 옷 이불 평소 이불 옷하고 이제 그때 평소 이불 옷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노인들은 세상 달라 가겠나 이 좋은 세상은. 지금 80, 90대 노인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 옛날에. 우리 매일 시집올 때 우리 매일 60다 된데 소띠인데 목화솜 해가 왔는데 그때만 좋다고. 요때기도 목화솜 요때기 두가게 해가지고 눈물 깔고 자면 뜨뜻하고. 좋아. 이 자연에서 성을 쓰는 거잖아. 자연에서는.
우리 아저씨는 톱잎을 좋대요. 꼭 손잎을 좋게. 아, 몸에 좋은가요,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몸을 따시기 덮어주는 게 몰라. 어째서 그런지 꼭 그거 덮어줄게. 굳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도 소음이 그러면 등장이 안 나. 아픈 사람. 식물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요. 자연 그대로니까. 확실히 이게 덮어보면 다른 거하고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어. 10월 중순과 11월 사이 목화솜이 절정으로 피어나는 시기에는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온종일 목화밭에서 하루를 보낸다는데 명이 어디 있잖아. 앞치마에는 한나절에 한 3개 하나. 근데 지금은 또 이게 파물이 끝물이 돼갖고 영 목화가 안 좋은 게 더 못하지. 목화가 처음으로는 막 많이 피었으니까 따기가 좋은데. 사장님 참 올해는 목화 농사를 잘 지었어. 풀맨 잡고 힘들었다, 딴 것보다. 찌리잖아. 참은 목화 농사 잘 지어갖고. 목화도 좋다. 이거 목화 왜 좋아, 이. 사장님이 영 참아. 보기만 해도 겨드랑이 속까지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런데 애써 수확한 솜을 왜 다시 뿌린대요? 이 솜을 일주일 동안 뽀송뽀송 말라갖고 어허라! 폭다간 이불로 변신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란다. 수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걸 꼭 건조를 시켜야 돼. 자연 건조 말고는 이거는 뭐 건조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꽉 올라 붙어있어. 여보세요? 예, 주소만 넣어주시면 싹 만들어갖고 보내드려요. 주문이 하루에 어쩌면 한 서너 건은 들어와. 그 다음은 마른 솜 안에 숨어있는 씨를 분리해주는 작업인데 딱 봐도 연식이 느껴지는 기계. 이 한 60년 됐어. 그러니까 고장나면 고치가 쓰고 이거는 색이 없어. 보란 듯 뽀얀 솜을 걸러내며 노익장을 과시한다. 이 목화씨예요. 요만큼에서 씨앗이 한 8개 나와, 8개. 그렇게 씨를 분리한 목화솜은 이불 만들기의 핵심 과정인 솜틀 기계로 입성. 불어갖고 털어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솜을 청소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얇고 넓게 퍼지면서 이불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1kg를 만드는데 보통 이제 여기 한 30바퀴가 돌면 1kg가 됩니다. 뭉게구름 같던 목화솜이 금세 습자지가 되어 나오는 진귀한 광경. 거미줄처럼 나오는 걸 이걸 보고 솜 튼다 하는 겁니다. 꼬박 30바퀴를 돌고 나니 꽤 도톰해졌다. 1kg 한 장. 이 작업을 3번 반복하면 비로소 이불 한 채가 완성. 부드럽고 좋다. 뭐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수가 40kg. 그 힘든 보람 있잖아요. 손님들이 듣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 뭐 강원도 저 미국까지 가는데. 미국까지도.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LA에 있는 사람이 3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뭐 쓰고 뭐 이고 뭐 쓰고 뭐 쓰고 뭐 그런 건 몰라. 못 갚기 몰라. 그럼 뭐 목화만 내가 고집하고까지 내가 목화만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빨리 뒤집어 있어 빨리. 현대판 문익점 선생의 남다른 자부심 덕분인지 아직까지도 목화솜 이불을 잊지 않고 찾는다는 사람들. 뭐 목화를 신고 가꾸고 또 보급하고 하는 게 내 업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 겁니다. 선조들의 정성과 지혜를 물려받은 보온의 상징 목화솜. 어머니의 사랑을 뜻하는 목화의 꽃말처럼
푸근하고 따스운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목화장인의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떤가요? 구스는 모르겠고 네. 목화만 안다. 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목화장인의 우리 목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20, 30대는 합성 섬유가 더 친숙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니까 이 목화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추억이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는 곁에 목화솜 이불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목화는 11월 중순부터 하얗게 만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목화 따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자연의 신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진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경남아 사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 사연 보실까요? 899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딸 밥 반찬으로 매일 고민하는 통영댁 현아 엄마입니다. 오늘은 시아버님이 사다 주신 추어탕을 와. 딸이 맛있게 먹어서 고민이 해결됐어요 하셨는데요. 와, 저렇게 작은 아이가 추어탕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니까 네. 참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밥 반찬으로 고민한다고 하길래 저는 편식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추어탕을 먹는 정도면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너무 잘 먹어서 뭘 또 네. 새로운 걸 해줄까 이렇게 네. 다양한 것들을 만드느라 고민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제 오히려 이제 따님이 이 맛을 제대로 알고 맨날 추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달라고. 그러게요. 네.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요, 3615번님. 화가가 꿈이라는 우리 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남아 사랑해에서 같이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응원해드려야죠, 저희가. 응원해야죠. 저희가 경남아 사랑해에서 이제 고 김한기 화백의 작품이 우리나라 미술품의 경매가를 또 한 번 최고가 경신했다 그렇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또 화백으로 발전해 오. 나가는 저희가 좀 연결고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는데요. 우리 지역 경남에서 제2의 네. 뭐 김한기 화백 같은 분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0316님의 사진도 보시죠. 역시나 따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곤히 잠들어 있는 넷째 공주입니다. 와. 날씨가 추워서 애들이 감기에 걸릴까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자녀가 4분이신가 봐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굉장하십니다. 예. 육아가 많이 힘들 텐데 존경스럽다는 마음까지 드네요. 뭔가 지금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사용했지만 어머니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옆에 아이를 보니까 아직 세상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그러게요. 아기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2592번님. 아기랑 집에 있는 재료로 파스타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하셨네요. 야. 이것저것 많이 넣으셨는데 오일 파스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우, 야, 맛있겠네요. 채소도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일 파스타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알리오 올리오나 봉골레 이런 것들 참 좋아하는데 네. 입에 침이 고이네요. 맞습니다. 요즘 날씨에 특히나 또 파스타와 잘 어울리니까 집에서 꼭 한번 요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요즘 날씨에 또 걸맞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8026님, 오늘은 시어머님께서 배추전을 만들었고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배추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역 경남에서는 찌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배추찌짐. 저도 한번 집에서 해봤어요. 배추찌짐을요?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네. 배우 김태리 씨가 저걸 만든 장면이 있다 보니까 오. 따라서 해봤는데 예. 제가 하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그 찌짐이라는 게 네. 생각보다 이게 만들기 쉬운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 특히나 또 우리 경상도에서 배추전을 많이 해 드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경남아 사랑해 보신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0988번님. 네,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낚시하러 갔습니다. 바닷바람 맞으면서 먹는 삼겹살은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야. 뭐 삼겹살은 장소가 어디든 늘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바닷바람뿐입니까? 비바람 맞아도 삼겹살은 무조건 맛있고요. 위에 지금 사진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뭐 김치인가요? 김치가 괜히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러게요. 버섯도 있을 것 같고 잘 안 예. 보이지만. 이 네.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양송이 버섯인가요? 그 맞아요. 물이 생기잖아요. 그걸 또 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뭐 보약이라고 이런 설이 있는데 그렇게 먹어도 맛있고 김치는 이제 흐르는 이 고기 기름에 또 구워 먹는 그 맛이 그렇죠. 있잖아요. 구워진 김치에 그 특별한 맛이 있는데 예. 아유 입에 또 침이 고이는 사진이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침이 고이니까 배에 삼겹살만 늘어갑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보실까요? 0292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셨는데 창녕의 남지 개비리길 가는 길에 억새가 너무 예뻐서 한껏 했습니다. 주말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요 하셨네요. 네, 창녕이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쵸, 뭐 그쵸. 우포늪부터 화왕산이라든지 또 뭐 맛집들도 참 많잖아요. 예.
네, 이번 겨울에 창녕 나들이 한번 가족분들과 가보시면은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고성읍에서 최소연 씨입니다.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요.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 따뜻해진 날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야. 아, 따뜻한 사진이네요, 정말. 찜질방 가면은 보통 이제 옷 색깔이 황토색인데 그렇죠. 요즘 색도 다양해진 것 같고요. 회 색깔도 있고요. 주황색도 예. 보이고 다양해졌네요. 야, 근데 이런 황토방, 찜질방 가서 저희 경남아 사랑해를 봐주고 이렇게 와, 사진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함께 삼겹살 한번 구워 먹고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굉장히 좀 반가운 팬이 등장을 하셨는데 신청곡도 어떤 신청곡 고르셨을지 괜히 기대가 좀 되거든요. 네, 바로 신나는 노래로 예. 마지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신청하셨습니다. 아, 역시 신청곡도 나이스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이스 한 밤 보내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내신 노래방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때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지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장군차의 김치를 녹이다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심산유곡에서 상품권을,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진주 실크 공동 브랜드 실키안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